프로페셔널 엔지니어와 아마추어 엔지니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자신감, 네, 여유 있는 표정, 네, 그리고 자격증, 네, 모두 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세가 다른 점입니다. 지금은 100세입니다. 우리의 경쟁력을 갖출 그 출발은 바로 기술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도 쉬운 주제인 네, 기술사는 왜 취득해야 하는가? 왜 필요한가? 제가 강의 15년을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합격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기술사가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이력사항을 보겠습니다. 현재 한솔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15년 차로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가 정말 30대 중반이었는데 어느덧 50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건축시공기술사 강의를 하기 전에 네,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만들었던 카페가 있는데요. 백종엽 건축시공기술사 마법학교. 닉네임이 백기술사였습니다. 네, 김기술사, 이기술사, 박기술사였다면 조금 좀 흔하게끔 보였을 수 있는데 성이 좀 독특하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이름이 좀 더 튀어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닉네임이 기술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꼭 취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명확한 목표의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8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솔 아카데미 그리고 카페에서는 백종엽 건축시공기술사 마법학교 지금 현재 이제 유튜브 백종엽 건축시공기술사 전문가 채널에서 실시간 답안 첨사 그리고 기출문제 총평 기타 건축 상식적인 부분들 동기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컨텐츠로 주제로서는 기술사를 왜 취득을 해야 되는가? 네, 취득하신 분들을 보면서 목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 포기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사 공부는 왜 해야만 하는가? 오늘은 쉽고도 너무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총 6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건축인들의 생애와 기술사 현황, 우대 현황과 미래에 대한 설계, 그리고 오늘 컨텐츠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공부 방법과 기본 상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축인들의 생애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온 남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네, 졸업을 하고 나서 주임, 대리, 과장, 그리고 차장을 넘어서 1차 은퇴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기술사를 취득을 해야 될 나이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정점인 나이입니다. 자, 이 다음에 우리는 2차 은퇴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100세 시대에서 희망퇴직 나이가 72세,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정년이 55세 정도다. 자, 그렇다고 치면 건설사에서는 더 이상 수명 연장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감리를 갔을 때 기술사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경쟁력이 바로 가족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바로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그 출발이 바로 기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와 기술사를 사전적인 정의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공학 및 기초 지식과 그 적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기술사는 술이 더 들어가 있네요.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응용 능력, 즉 전례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 자, 그리고 취득을 꼭 해야만 하는 선비사자. 자, 이렇게 해서 기사와 기술사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왜 기술사를 취득해야 되는가?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계속해서 한 직장에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건축 일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동안 쭉 했던 일보다 과연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 안 해도 괜찮은 사람, 나는 준비를 안 해도 되는가? 향후 4차 산업에 따라서 건축 일 말고 모든 이 사회 전반에 벌어질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나? 현재 카카오 그룹을 보시면 금융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증권도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부동산이라든가 결혼중개업 이 모든 전반적인 직종들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건설 직종 또한 좀 더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향후 변화될 미래에 대처를 못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직장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까요? 그 출발은 바로 자격증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인데요. 기사와 기술사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정년이 55세, 평균 퇴직 나이가 48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시공사를 나와서 감리회사를 가거나 하죠. 자, 이 감리회사에는 기술사가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가 없이 감리회사로 간다. 대우를 받을 수가 없겠죠. 희망퇴직 나이가 우리나라의 이 희망퇴직 나이가 72세다라고 한답니다. 나는 직장을 72세까지 다닐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에서 과연 이때까지 직장을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직종에서는 기술사만 있다면 충분히 이 이후에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매우 괜찮은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일 좋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이 건설 쪽에 기술사를 가지고 있다면 75, 80까지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매우 좋은 직장 중에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상 지금 현재 2013년 그리고 그 밑에 추가적으로 더 2018년까지 분석을 해놓고요. 추가적으로 1년에 300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년, 20년 그 이후도 있겠죠. 대략 이 기술사가 총 얼마 정도 있나? 건축 시공기술사 기준으로 볼 때 대략 8,000명에서 10,000명 사이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동인원, 가용인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70에서 8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대를 해주는 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채용 시 또는 보수, 승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가산점이 있습니다. 6급 이하 기술 공무원에서는 5%의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5급 이하 일반직에서는 필기시험에 7%의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감리 전문 회사로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 부여가 되고 유해 이염 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 신청하기 위한 기술 인력 그리고 에너지 전략 전문 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회사별 기술사 우대 현황인데요. 해당 회사별로 이제 합격 경력 그리고 승진
또는 자격 수당에 관한 내용 또는 현장 소장에 대해서 추가 가점을 주는 이런 혜택들이 추가적으로 회사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기술사 취득 후 우대를 하는 회사의 경우 10년 이후 비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사였을 때 같은 직급으로 쭉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1, 2직급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수당으로 보면 1억 정도의 갭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자존심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경쟁력이 과연 가정의 경쟁력이다. 나의 경쟁력이 바로 회사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기사와 기술사를 지금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자, 필수 직업이 있는데요. 필수 직업. 감리 PQ 가산점이 있겠고 단장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기술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사 사무소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법원 감정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건축물이 하자가 발생을 하면 변호사 그리고 또 법원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누군가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에 있는 분들이 이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간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법원 감정회사, 그리고 이제 뭐 송무 업무를 하는 회사. 자,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하자에 대한 검토를 하고 비용 산정을 합니다. 그 비용 산정을 통해서 서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하자 처리를 하는 그런 업무들이에요. 그런 전반적인 일 처리를 하는 그런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의 LCC와 관련된 업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법과 관련된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LCC 그리고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컨설팅하고 조언하고 하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기술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강의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지 않나. 자, 기술사 응시 자격 기본적으로 4년제 졸업 후 자격증이 없는 상태면 6년 이상, 기사를 취득했으면 바로 4년 이상. 기타 뭐 나머지 부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400분 시험 중에 1교시는 한 페이지씩 작성을 하는 약수령. 자, 그리고 2교시, 3교시, 4교시는 2.5에서 3페이지씩 각각 4문제씩 작성하는 서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배점 같은 경우는 공부 시작하면서 별도로 다시 세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합격 기간, 이거는 데이터상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게 1에서 2년. 자, 더 길어졌으면 길어졌지 더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1년에서 2년, 3에서 6회가 가장 많이들 합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사이도 생각보다 많다. 자, 그리고 누구나 꿈꾸고 있지만 1에서 2의 응시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기간 응시 횟수도 중요하지만 자,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간절하게끔 준비하는가, 이게 합격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기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의지 및 끈기 부족.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합격을 하는데 다 올라온 상태에서 힘이 들어서 지치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시작하고 나서 6개월 미만의 포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조금 더 지나서 거의 한 이 정도, 절반 정도. 자, 이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응시를 하면서 의지는 낮춰지지만 포기하는 확률은 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만 버텨주면 어떻게든지
아까워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을 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고비만 넘으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핑계들은 뭐 엄청 많죠. 회사 일이 바쁘거나 가정사. 가장 큰 포기 중에 1순위는 목표의식 부족과 간절한 부족이지 않나 봅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과 합격 요소인데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간절하게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 첨삭 지도라든가 서브노트 만든다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포기를 하지 않도록 항상 가르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 상담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하고 관심 그리고 대화 그리고 즐겨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단기간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 모든 거를 단기간에 이루어냅니다. 합격의 키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대화와 관심 속에 있습니다. 자, 합격을 하기 위한 이 자기관리인데 PMA, 긍정적인 사고방식. 나는 꼭 합격한다. 간절하게 나는 꼭 합격한다. 그리고 가장 계속해서 강조하는 간절함. 목표 수정을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면서 기술사 합격 후에 어떻게 내가 이 자격증을 활용을 하고 향후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당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술사는 그 출발입니다. 기술사를 취득한 다음에 충분히 다른 것들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내년, 1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또 5년 후에 당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차곡차곡 출발을 하는 그 출발이 기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아직도 우리는 살아갈 날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출발은 바로 기술사다.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시작을 했으면 항상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 때마다 항상 상담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가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시작하지 못한 것보다 오히려 못하는 결과가 바로 멈추는 겁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기술사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꼭 기술사를 취득해야 합니다.